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은 어제도 6%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그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더리움의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9천만 원에서 지금 8,40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확실한 지지라인을 만들지 못하면서 이 하락 추세 채널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하락 추세 채널 안에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데에는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또 한 번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연준의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말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이번 달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나올 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이 이미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 하락 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 내용들 브리핑해 드리면서 시장의 반응 확인하고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제 날짜로 4월달 월봉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14% 정도 하락을 기록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2022년도 11월 달에 FTX 사태가 터졌었죠. 이 글로벌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형 거래소가 파산하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이슈였는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19% 정도 하락하면서 월봉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복구해주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악재들이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월봉을 마감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저번 달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부터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조정,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도하고 패닉셀을 할 게 아니라 바닥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으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도 할 수 있는,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개별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이런 속보가 오늘 날짜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원, 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는 SEC의 이전 발언과 모순된다,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위원회 청문회 참석 당시 이더리움 증권 분류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위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서 상황을 살펴봐야겠는데, 자, 일단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 SEC가 이더리움 등장 초기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SEC의 일부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SEC 위원장이 되기 전 게리 겐슬러 자신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데에는 바로 이 지분 증명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기존의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바가 있죠. 이 과정에서 탈중앙화 성격이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더리움이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바로
ETF 관련해서 미국의 중앙예탁결제원인 DTCC에 그 ETF 출시 대기 목록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라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총 9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가장 빠르게 심사를 받는 반에크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로 그 날짜가 예정되어 있죠. 일단 5월 달은 승인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6월 달에 심사가 대기 중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출시 대기 목록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한번 이더리움이 상승력을 보여줬다가 이 시장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온 거죠.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미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현물 ETF를 출시한 상황이고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속보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암호화폐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 전반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내 승인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고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친다면 오히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이더리움이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보다 그 상승폭에서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조정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패닉셀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는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하셔야겠고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면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내가 비중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남들의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높은 곳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가 더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빠르게 손실 전환될 수 있겠죠. 평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타점을 이렇게 잡으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차트는 우상향했지만 나는 손실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말을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상승 전환할 때가 가장 유리한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제가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2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